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용이 됐을 경우 그러면 바로 조기 대선에 들어갈 테니까 그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기각이 됐을 경우 과연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기각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각이 되면 그 주문이 떨어지는 즉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봤을 때도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갤럽 여론조사는 지난주 금요일 날 60% 대 34%였죠. 그렇죠. 이게 사실 거의 뭐 더블 수가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더 많은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되고 승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민주당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조기 대선 만약에 치러지면 자기가 100% 대통령이라고 지금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숟가락만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기각 결정 나면 굉장한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쨌든 그 결정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께서 탄핵 심리 마지막 기일인가요? 최후 변론하면서 개헌 얘기를 하셨어요. 임기를 단축하고 맞아요. 개헌하겠다. 네. 아마 개헌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대통령이 이미 그 권위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어떻게 보면 변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쟤들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왔던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재하 변호사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 나는 뭐 임기 단축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최후 변론을 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돌아가면 나는 뭐 개헌을 하겠습니다.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각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무총리하고도 굉장히 얼굴이 받칠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이거 부당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서로 얼굴도 받치고 그러니 나는 이분들은 그럼 다 물러가고 중립 내각을 통해서 야당으로부터 무슨 총리를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래서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나는 개헌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을 단축해서 뭐 1년이 됐든 6개월 내에 해서 물러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또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혼란스럽게 매일매일 한 치 앞도 모르게 많은 상황이 쏟아지던 시점에도 한동훈 대표는 이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질서 그렇죠.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충돌을 줄이자 이런 생각을 했죠. 본인이 정치적 자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 뻔히 알면서도 그 공격을 받아내면서 대통령이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목하에 스스로 하야하고 이런 재판, 탄핵 심판으로 안 가고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으로 갔을 때 그 심판 과정에서 겪게 될 극심한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하여. 네. 근데 그대로 우리가 지금 목격했죠. 우리가 몸으로 다 느낀 다음에야 비로소 사실 억울하시겠지만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맞는 말씀인 게 결국 지금 방금 그 김종혁 그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그 버전 있잖아요. 개헌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이거는 그때 하자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그냥 나왔었죠. 하이 버전이었을 뿐이에요. 네. 결국은 그거 그 하자고. 혼란을 다 겪어놓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약에 하자고 기각 했을 결정이 때 나면. 그거 해보다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이양수 의원이 그 조기 예, 퇴진 저 피해 안정화를 팀에서 준비했었죠. 네 그런 거 했는데 이제 담화에서 아니 나는 탄핵 심판으로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5일 만에 밝혔기 12월 7일 날 그 처음에는 그 이선 후퇴를 하고 당의 모든 걸 당정의 모든 걸 맡기겠다. 수사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탄핵 바꿔버렸죠. 가결을 막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래서 그 욕을 먹으면서 탄핵 이번만은
막자. 막아주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양수 의원이 또 말하자면 또 친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말을 믿고 이런 걸 막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탄핵으로 가서 나는 끝까지 다퉈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가능성 왜냐하면 제로다. 이거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는 오로지 대통령이 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 자발적인 의사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고 막 국방부 장관도 임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거는 가능성이 제로인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 그거는 나라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되면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 시위대가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뭐 용산으로 진격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것을 막는 것은 결국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하는 물리력일 것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지게 계속되겠구나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빅터 차 그 미국의 그 빅터 차가 얘기하기도 빅터 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의 이 갈등 상황은 선거를 통해서 이거 물꼬를 트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인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지잖아요. 예.